네. 다음은요. 이 근육 피로와 세포의 그 에너지 생산량, 그러니까 근육이 피곤할 때 칼슘을 먹게 되면 이 칼슘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훨씬 더 에너지 생산량을 잘 되도록 해 주어서 피로를 빨리 없앨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챗GPT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 내용 정말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칼슘이 어떻게 근육 피로와 에너지 생산에 연결되는지 과학적으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운동으로 생긴 근육 피로는 세포 내 ATP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고, 칼슘은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다시 빠르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적절히 공급되면 미토콘드리아가 빨리 회복하고 에너지 생산이 올라가 피로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배경부터 정리해 볼게요. 운동을 하거나 근육을 반복적으로 쓰면 1. 근육세포에서 ATP가 대량으로 소모되고 2. 칼슘 이온도 계속 움직이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요. 이때 ATP가 떨어지면 근육은 더 이상 수축을 못하고 피로 상태가 되죠. 그 다음 핵심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ATP를 만드는 공장인데 이 공장이 잘 돌아가려면 칼슘이 들어와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질에서 칼슘을 받아들이면 TCA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PDH, IDH, RKGDH 같은 효소들이 작동, ATP 생성량이 확 올라갑니다. 즉, 칼슘은 단순한 미네랄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을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칼슘 보충이 왜 도움이 되냐? 운동 후에는 마이너스 칼슘 농도가 불안정해지고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살짝 떨어져 있어서 보충을 해주면 다시 안정적인 신호가 돌아오고 ATP 생산도 활발해집니다. 그 결과 피로가 줄고 회복 속도가 빨라지죠. 연구도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 운동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칼슘 마그네슘 복합제를 섭취한 그룹은 운동 후 ATP 회복 속도가 28% 빠르고 피로 점수도 절반 이하로 감소했어요. 또 다른 연구, 센즈먼은 미토콘드리아가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면 ATP 생산량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했죠. 이 주의점도 있어요. 칼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결석 위험이 있고요. 비타민 D, 마그네슘 같이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특히 식사 후나 운동 직후에 먹는 게 흡수율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피로한 근육을 회복시킬 때 칼슘은 미토콘드리아를 다시 깨워주는 중요한 자극제고 균형 있게 섭취하면 실제로 회복력도 좋아집니다. 궁금하신 부분 더 깊이 들어가도 돼요. 칼슘 자, 이렇게 칼슘은 운동에도 뭐 아주 밀접한 관련이 돼 있습니다만은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칼슘을 계속 조금씩 그 용액으로 된 묽은 용액을 계속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몸에 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루 종일 낮에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피곤해질 수도 있고요. 뭐 졸음이 오기도 하고 몸에 에너지가 딸리기도 하고 뭐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되는데 계속 꾸준히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방진조 회장님께서는 뭐 어떻게 드시고 계시며 또 어떻게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품에 표기된 사항으로는 50mg 기준 예. 아침 저녁 이렇게 드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 제품을 드시는 분들은 몸이 어디가 피곤하거나 또는 특정 지병이 있거나 네. 또 연로하셔서 기운이 없거나 네. 이런저런 약을 먹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주로 드시는데 예. 이 시간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은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먹었을 때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약 15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몸에 혹이는 있거나 근육이 이렇게 뭉쳤거나 심지어 어떤 분은 여기 등, 뒷목에서 허리 중간까지 아예 거북이 등 껍질처럼 아주 딱딱하게 굳었던 분이 계시는데 예. 그분한테도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부드러운 거즈에 칼슘을 축축이 적셔서 덮어주고 15분만 있다가 계속 교체를 해줘라. 예. 근데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등서부터 척추 이 상단 부위까지 막 딱딱했던 그 근육이 완전히 풀어져서 말랑말랑해진 사례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뭔가 자기가 좋아지길 바라는데 예. 예. 아침 저녁 드시면 예. 칼슘이 들어가서 예.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일합니다. 그러니까 15분 이제, 동안 바짝 저 한다. 느낌상 예. 예. 조그만 병 예. 뭐 300ml나 500ml 그 정도 병에다가 예. 드실 만큼 충분한 양을 따라서 누구나 다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마를 때 물 마시듯이 예. 예. 그냥 한 20ml나 30ml 정도 예. 찔끔 이렇게 목 죽이는 정도 음. 를 드시는데 하루에 10번. 예. 예를 들어서 100ml 먹는 거를 20ml로 나눠서 5번이면 되잖아요. 예. 근데 칼슘이 부족해서 온 증상이라고 치면 칼슘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호전 반응을 일으킬 거니까 예. 5번 일을 시키는 것, 10번 시키는 것이 아침 저녁 정량을 표기한 그것보다 훨씬 현명한 섭취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새로운 그 이야기를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이온 칼슘이 pH가 높기 때문에 그 입속에 이렇게 물고 있으면 입속에 있는 균들을 잘 죽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와 이 사이에 껴 있는 미생물 막 이런 것들도 녹여 가지고 빼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미생물이 입속에서 자라는 속도가 20분마다 2배로 증가합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 성장을 하는데, 칫솔질을 하더라도 칫솔질 하는 그 시간이 보통 우리 식사 시간 4시간 간격마다 식사를 한 번씩 하잖아요. 아침 8시, 그다음에 낮 12시, 그다음에 오후 뭐 한 5, 6시 뭐 아니면 7시 이쯤에 식사를 하는데, 그 긴 4, 5시간 동안도 미생물은 급속도로 굉장히 많은 수가 자라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칼슘 용액을 먹어주면 계속 그 균들을 죽이면서 즉 이를 훨씬 더 튼튼하게 보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회장님은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먹었잖아요. 예. 오랫동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로 뭐 외근 많이 하고 출장을 많이 가고 이러면 한 뭐 3일 일주일 잊어버리고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살짝 피곤함이 와요. 확실히. 그러면 저 느낌으로는 칼슘을 내가 3, 4일 안 먹었네.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집에 공장에 차에 항상 비치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운전도 장시간 할 때는 미리 한 잔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 잔 먹고 운전하면 피곤한지 모르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드린 말씀도 살짝 그 부담은 있어요. 뭐냐면 제품을 물처럼 드셔라라고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축구 선수들이 먹었을 때는 10대 1로 희석한 물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대 1로 희석해도 pH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 저녁은 제품에 써 있는 대로 정량은 드시고 업무 중에 또는 뭐 이렇게 이제 갈증 날 때 그럴 때마다 원액을 드신다라고 하면 살짝 무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pH가 좀 이제 좀 세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면 물하고 많이 희석하려고 해요. 평형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셔줘야 되는데 그 방법보다는 이제 사무실에서 생수를 드시잖아요. 물을 드시잖아요. 거기다 칼슘을 한 10분의 1만 타서 그거를 그냥 음료수처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좋은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뭐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렇게 뼈를 구성하는 칼슘, 이렇게 몸속에 칼슘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다양하게 일을 하고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필요한 양은 또 뼈에서 칼슘을 끌어다가 혈액 속에 또 넣어 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또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먹고 있는 양이 그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양의 45% 뭐 이 정도밖에 못 먹고 있다. 전 국민이 칼슘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그 과하게 먹기도 아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입니다. 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수치상 45%라고 네. 하는 것 이하로 많이 부족할 듯해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지금 저 챗GPT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지만 네. 결국은 칼슘이 부족하면 네. 그 일을 부족하게 하거나 네. 아니면 칼슘이 더 심각하게 부족하면 네. 더 심각하게 그 에너지를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에너지가 없으니까 사람이 기운이 없고 기운이 네, 없으니까 네, 병이 네. 생기고 이렇게 악순환이 거듭이 되는데 예. 아마도 저는 어떤 음식이나 영양제나 보다도 칼슘은 원래 또 다량으로 먹어야 되는 미네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칼슘 섭취는 아마 제일 신경 써서 예. 드셔야 되는 네. 것 아닐까, 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암이 걱정이 되시는 네. 분들 뭐 모두 암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이 암이 생기는 기초적인 이제 원리는 뭐 이렇습니다. 뭐 1931년도에 오토 바르부르크에 의해서 그 나온 뭐 논문, 그게 노벨상을 받은 이론입니다. 산소 부족으로 네. 암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산소가 부족하면 그럼 암은 왜 생기느냐? 산소가 우리 몸에서 사실은 뭐 쓰이는 게 그 우리가 먹은 밥을 에너지화시키는, 즉 에너지 부족으로 암이 생긴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몸이 이제 식어간다, 체온이 떨어져 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몸이 식어간다, 체온이 떨어지면은 암은 왜 생기는가라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온 면역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떨어지는 체온을 높게 하려고 암세포를 만들어서 내 몸의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암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내 몸에 에너지가 많고 체온이 그 적정 기준 이상으로 잘 유지되고 있으면 암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 이미 암이 생긴 분들이라도 체온을 높여주면, 그 체온 면역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암세포도 훨씬 더 잘 사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라는 네. 거죠. 칼슘이 에너지를 만든다, ATP를 만들어낸다, 체온을 따뜻하게 해준다, 다 통하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칼슘 부족이 세포 에포토시스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암은 더 생기게끔 돼버리는 것도 바로 에너지를 못 만드는, 칼슘이 부족해서 에너지를 못 만들다 보니까 에너지를 더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암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거는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들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